눈물의 여왕 10회, 휘몰아치는 전개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백현우의 액션씬과 홍혜인의 반전 기자회견, 홍만대 회장이 손가락뿐만 아니라 눈까지 번쩍 뜨면서 의식을 되찾는 모습, 커피 한 잔 마시려다 배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뱉다는 재벌 사모님 김선아와 권력의 끄트머리에 놓이게 된 백두광과 홍범준 두 남자의 우정씬까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았던 10회인데요. 더불어 눈물의 여왕에서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추가 방송은 왜 하게 됐으며 내용은 어떨지, 특히 11회부터 반전 내용이 이어진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전봉에는 아들 백현우 방으로 이어지는 떨어진 나뭇잎들을 보고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풀떼기를 거실에 이렇게 버렸냐면서 화를 내야 정상인 상황에서 미소를 짓는 걸 보면 이건 백현우의 아주 오래전부터의 습관일 것 같아요. 백현우는 인생에서 고민되는 순간이 오거나 자신이 없지만 확신이 필요한 때에는 항상 그렇게 나뭇가지를 잔뜩 떼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뭇잎을 떼는 버릇이 있었을 것 같고, 전봉에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거실까지 쭉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보고 전봉애가 마치 늘 이런 걸 봐왔단 듯 배시시 미소를 지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전봉에는 아들이 있을 줄 알고 온 방에서 홍혜인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을 보고 바로 방향을 바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때 의사와 통화하는 홍혜인이 자신의 종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말았죠. 홍혜인이 자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눈치 빠른 전봉에는 그동안 자식 내외에게 오지랖 부리는 게 될까봐 혜인이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못하고 계속 말을 아껴왔던 것일 텐데요. 홍혜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아들이 이혼한다고 선언했다가 홍혜인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걸 알고는 이혼을 철회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접한 전봉애의 충격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백현우는 잠자다가 깨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엄마 전봉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는데요. 백현우는 술 먹다가도 울고 잠자고 일어났다가도 바로 울고 홍혜인하고 대화하다가도 맨날 울고 세차장에서도 울고 혼자서도 울고 그렇게 매회 안 우는 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백현우 역을 맡은 김수현도 인터뷰에서 정말 한 회도 울지 않는 날이 없다고,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짜증나서 울고 화나서 울고 매 회마다 운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한 회도 안 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백현우는 이렇게 자주 울고, 또 드라마 제목은 하필 왜 눈물의 여왕일까요? 물론 드라마 작가가 반전을 주기 위해서 웃음의 여왕의 반대말인 눈물의 여왕으로 드라마 제목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일리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과거 박재은 작가는 내조를 잘하는 여주인공에겐 내조의 여왕, 인생 역전을 하는 여주인공에겐 역전의 여왕, 외계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에선 별에서 온 그대,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주인공 한 드라마 제목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 PD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프로듀사, 인어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푸른바다의 전설, 북한의 불시착한 내용의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등 매우 직접적인 제목만 사용했잖아요. 어쩌면 눈물의 여왕에서 눈물은 진짜 눈물을 의미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매회 안 운 적이 없다고 말한 김수현의 말처럼 어쩌면 눈물은 인간 백현우를 의인화했고 홍혜인은 백현우의 여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로지 백현우를 위한 여왕이라니 로맨스 드라마다운 발상 아닌가요? 이전에 백현우와 홍혜인이 함께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왕자인 행복한 왕자를 모티브로 한 게 바로 백현우가 아닐까 싶고, 행복한 왕자는 눈물고루 백현우,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동화 행복한 왕자에서 왕자님은 혼자 심적으로는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는 그닥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모티브만 행복한 왕자에서 따왔고 눈물의 여왕의 결론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는 연인까지 스위스에서 한데 묶어준 작가 박지은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홍혜인과 백현우를 생이별 시킬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제발 예상대로 진행됐으면 을 것 같죠? 그리고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감쪽같이 지나갔던 장면, 그 장면이 왠지 저는 추가 방송 2회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끝까지 안 다뤄진다면 저는 박지은 작가님 집 문 앞에라도 가서 그럼 그런 떡밥을 왜 넣으셨냐고 제발 꼭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독일에서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됐던 홍혜인과 백현우가 같은 방에서 잤던 거 혹시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물론 다음 날 바로 김선아가 보낸 문자와 이혼 협의서 파일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쌩해져 원수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 합방을 했단 말이죠. 결국 이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길
아주 엄청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같은데 왠지 모슬이와 은성 패거리를 처단해야 하는 후반부에 홍혜인이 임신한 채로 나쁜 패거리들을 응징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백현우의 아이를 임신하고 행복해하는 홍혜인의 모습은 스페셜 추가 방송에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홍혜인과 백현우가 둘을 쏙 빼닮은 아이를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제 9일 TVN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눈물의 여왕 스페셜 방송 확정이란 글과 함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몸을 타임을 갖는다는 사진 한 장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스페셜 방송에서는 단순한 하이라이트 모음집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올린 질문글에 배우들이 직접 답변을 하는 색다른 시간이 제공된다더라고요. 김수현, 김지원, 박성훈, 곽동현, 이주빈이 직접 읽어준다고 하니까 궁금했던 내용을 미리 올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작진은 배우를 향한 여러분의 주접력을 보여주세요라는 K프레이즈로 주접 댓글 선발대회까지 한다는데 여러분은 눈물의 여왕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고 어떤 질문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용두리에서 가족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인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천다에도 와인과 스테이크를 썰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홍수철만은 용두리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터지는 복싱장 건물로 들어가 밥도 먹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천다혜가 건우마마라는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할 것을 기다리던 홍수철은 천다혜가 접속하자마자 건우의 예방접종 일지를 국문과 영문판으로 모두 전송하고 이번 달에 건우 MMR이차랑 수두 예방접종 꼭 해야 한다며 어디에 있든 이거 보여주고 주사 맞추라고 그리고 예방접종 마칠 때 아기 상어 노래를 불러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죠. 도대체 홍수철 왜 이렇게 착한 거죠? 천다혜가 자기를 완벽하게 속였고 건우가 친자식이 아니라고까지 말했는데 홍수철은 밥까지 굶어가면서 혹시라도 건우가 예방접종을 못 맞을까봐 예방접종 내역서 보내주어야 한다고 계속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거잖아요. 그것도 천다혜가 해외로 출국한 것까지 염두해 국문판, 영문판 파일로까지 다 저장해놨으니 건우 사랑만큼은 꼼꼼하기가 이를 데 없는 1등 아빠인 것 같더라고요. 복합리조트 유치할 때도 이렇게 꼼꼼했으면 은성 패거리에게 그리 허무하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재벌 3세답지 않게 너무 허무하게 당해서 홍수철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아내와 아들에게 지극정성인 모습 보면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볼매인 홍수철이 그게 후반에서 반전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스포된 내용 중 하나를 보면 천다혜의 감방신 촬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감복을 입은 천다혜의 모습과 감옥 밖에서 건우를 안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유출됐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 남자가 홍수철이 아닐까 싶어요. 홍수철의 진정한 사랑 때문에 마음을 돌려먹은 천다혜가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수하고 홍수철에게 은성과 모슬의 패거리 범죄의 증거를 넘겨주고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올 것 같은데요. 홍수철은 그런 천다혜를 기다려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고가 백현우의 편이 되어준 이유는 프랜차이즈 지점을 무려 13군데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던 걸 들키고 탈세 사실까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백현우를 도와 홍만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줘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재계 인사들의 자식들 혼례를 중매하고 중매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 제보까지 하면서 그 커플들을 찢어놓은 것까지 백현우와 김양기에게 모두 들키고 말자 이 사실이 깡패 출신 정재계 인사한테까지 모두 알려지게 되면 자기는 끝장난다는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았는데요. 한편 모슬이는 정보 수집력이 좋은 그레이스고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홍만대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 함께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레이스고보다 다른 루트에서 먼저 홍만대 위치를 발견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레이스고에게 확인 전화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고는 천연덕스럽게 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모슬이는 이때 그레이스고가 자신을 배신한 걸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고에게는 알았다고 말하고 홍만대 회장이 있는 예서의료원에 경호원들을 이끌고 이미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모슬이는 약물을 꾸준히 넣어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홍만대를 아들 은성에 의해 뺏기고 거의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홍만대 회장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면 자기가 가진 의결권을 모두 뺏기게 되니까요. 은성은 퀸즈그룹 회장 자리에 앉아있고 파이어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미 확보한 주식수도 상당하지만 모슬이는 이대로 홍만대 회장이 깨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하나 없는 개털이 되어버리는 신세잖아요. 예서의료원에 홍범자와 그레이스고도 도착했는데 서슬퍼런 모슬이까지 온 것을 보니까 세 사람이 한 곳에서 마주치게 될까봐 또 홍만대 회장이 모슬이에게 잡히게 될까봐 정말 심장이 쫄깃하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뜬 홍만대 회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모슬이에게 붙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만대 회장은 응급차 안에서 이미 손가락을 꿈틀거리면서 의식이 깼지만 마침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눈을 번쩍 뜬 것을 생각해보면 간병인이 자리를 비울 때까지 눈을 일부러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간병인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을 치고자 마음먹은 홍만대는 모슬의 패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병실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 같습니다. 은성 역을 맡은 배우 박성훈이 10회까지는 고구마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지만 11회부터는 사이다 같은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그때부터 시원한 장면들을 보실 수 있다고 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2회 추가 방송까지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